근데 한편으로는요, ESG 투자자들도 이 빅테크 기업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ESG 투자라든지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조금 그전과는 다른 이야기인데요. 해외 언론에서 나온 빅테크 기업의 ESG 역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ESG 투자 포트폴리오 안에는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ESG 투자의 수혜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빅테크 기업이 생각만큼 ESG에 관련되어 있어서 과연 그런가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업체인데요. 스톤엑스에서 근무하는 글로벌 투자 전략가인 빈센트 들루워드, 이분의 분석을 인용을 해서 ESG 등급이 높은 기업들이 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된 러셀 1000 편입 기업들 중에서 ESG 최고 등급 AA 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지난해에 평균 18.4%의 법인 세율을 부담을 했는데요. CCC 등급, 이 CCC 등급 기업들은 27.5%의 법인세율을 부담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ESG 등급과 법인세율 부담률이 반비례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ESG 등급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많은 그런 무형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국가별로 세율 차이가 나니까 이런 걸 잘 이용해서 법인세를 막 절감하고 하는 이런 세테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네거티브 정책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인권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래서 ESG 지표에서 상당히 높은 등급을 받는 기업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8년 동안의 실효 법인세율을 들여다봤더니 16%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ESG 등급이 낮은 CCD 등급의 유니버셜 헬스 서비스의 경우는 법인세율 부담률이 47%래요. 무려 3배, MS보다 3배 높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파이낸셜 타임즈는 MSCI, 이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평가하는 551개 기업의 ESG 지표 중에서 세금과 관련된 항목은 5개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ESG 평가는 이 세금을 둘러싼 평가 측면에서는 좀 사각지대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설이죠. ESG 등급이 높으면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률의 경우도 높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역비례한다는 것이 저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고용 측면에서도 비슷한 역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해요. 미국 내 대형 15개 ESG 주식형 ETF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ESG 최고 등급 15개 기업하고 비중이 낮은 ESG 최하 등급 15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MS, 애플, 펩시코 이런 상위 기업군에서는 190만 명을 고용을 했는데 월마트, 필립 모리스, 그리고 보잉 이런 하위 기업군에서는 무려 510만 명을 고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역설이네요. 네. 그래서 그 러셀 3000 지수만 봐도 ESG 우수 기업들은 평균에 비해서 20% 이상 종업원 숫자가 적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델로워드 투자 전략가는 ESG 펀드는 결국은 인간보다는 기계나 무형 자산을 더 선호하는 거 아니냐. 직원이 없는 기업, 직원이 적은 기업은 파업이나 노조와의 갈등도 적고, 그리고 로봇이나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남녀 직원 간 임금 격차도 크지 않으면서 이런 ESG 등급이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ESG 투자 움직임이 자꾸 커질수록 이런 조세 회피형 기술 독과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종업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약 대기업이라든지 금융회사 이런 쪽에 자금이 더 몰리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ESG 투자 자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ESG 투자자들도 이 빅테크 기업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넷제로에 엄청나게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로 알려져 있지만, 근데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노동법 위반 혐의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사내 성희롱 이슈라든지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라든지 이런 소셜 부분, 사회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걸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주 관여, 인게이지먼트를 하려고 하면은
그 절차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이 완전 여러 곳이 똘똘 뭉쳐야지만 겨우 빅테크 기업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상당히 다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든 게 어떤 거냐면 2019년에 뉴질랜드의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이슬람 사원 두 곳이 테러 공격을 받아가지고 51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벌인 사람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총기 난사 사건을 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그대로 스트리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의 슈퍼펀드, 뭐 정부 연기금 펀드, 내셔널 프라이비던트 펀드, 키위웰스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이니셔티브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이런 크라이스트 처치 테러 같이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없어야 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스북, 트위터, 알파벳, 구글을 타깃으로 주주 관여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도 다 합류를 해가지고 아비바, HSBC, 노무라, 노던 트러스트 같은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까지 한 100곳이 뭉쳐가지고 주주 제안을 하게 되니까 그 이후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알파벳은 라이브 스트리밍에 관련된 통제를 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에 콘텐츠 관련한 리스크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감사 및 리스크 감독 위원회를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작년 말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의사당 난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다양하게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퍼지게 되고 이러면서 최근에도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 에즈유소라고 있는데 이 에즈유소에서는 페이스북에 혐오 확산을 막는 이런 알고리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졌느냐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주주 제안을 최근에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아주 미국도 그렇고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유엔의 비즈니스 및 인권 가이드라인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압박들을 많이 가하고 있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공적연금기금윤리위원회에서 아예 유엔의 비즈니스 및 인권 가이드라인 원칙을 준수하도록 인권 지침까지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도 늘어나고 주식 가치도 높아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회적인 영향력도 높아지면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이슈도 점점 가명할수록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